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들의 2심 재판이 막바지 절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부 사건들은 벌써 선고 기일까지 잡혔는데요. 하지만 본류 사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 중 가장 속도를 내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입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석 달 만에 최종 변론이 마무리됐고 오는 29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범죄의 중대성, 죄질 등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에 상응하는 징역 10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가 끝난 지 40일이 넘도록 아직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건데 방대한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리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늦어지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특검이 아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으로 신속 재판을 규정한 내란특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서류 제출 시한을 기존 2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 내란특검법의 조항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들의 항소유서가 모두 제출돼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8명이나 되는 피고인들의 항소유서 제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첫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8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는 만큼 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가장 먼저 여쭤봐야 하는 것이 사실 윤석열 재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 며칠 전에도 브리핑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윤석열 재판이 지난해에도 너무 지연되는 맞습니다. 게 있어서 지기현 재판부 답답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뭐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2심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일도 못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그래서 지금 뭐 모든 언론이 또 이번 주에 김건희 항소심 재판, 또 뭐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재판 등등이 항소심이 이제 결심 공판을 했다. 그리고 김건희는 이번 달 28일, 뭐 한덕수 총리는 다음 달 해서 이제 선고도 잡혔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석 달 내에 맞습니다. 다 이제 재판이 끝나도록 항소심 대법원 그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 뭐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일단 두 가지로 나누면 수사하는 거는 내란 특검에서 하고요. 또 김건희 특검법 이 수사고 공소유지. 그다음에 이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었죠. 고등법원에. 그거는 이제 내란 그 전담 재판부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소심은 석 달 내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다들 아시고 그래서 지금 1심 판결 김건희 거의 무죄 났는데. 지금 그렇죠. 우인성. 제가 바로 고발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말씀도 좀 이따 한번 나눠보시죠. 그 이제 항소심 올라와서 이제 석 달 됐죠. 그러니까 이제 결심하고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데 왜 윤석열 내란 사건은 첫 재판도 안 열리느냐. 아마 그것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겨레가 단독으로 그것도 보도를 해 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법률이 조금 미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에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3개월 돼 있는데 그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그 단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을 기소한 거는 조은석 내란 특검 팀이 한 게 아니고 서울 고검장 했던 박세현 고검장이 이끌었던 검찰의 특수본이 했거든. 검찰이 했거든.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서울고등법원 이제 내란 전담 재판 맡고 있는 재판부는 법대로 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뭐 일부러 늦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만 그
3개월 이런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이건 검찰이 한 거니까 예. 형사소송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형사소송법대로 하면은 어떻냐? 이제 날짜가 네. 이렇게 항소하면 항소 이유서 내고 또 검찰은 그거를 읽어보고 답변서 내고 예. 이런 게 보통 20일, 10일 이렇게 기간을 다 주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재판하면은 좀 이렇게 길게 하죠. 예. 근데 이제 특검법에는 그런 것도 전부 일주일 내로 다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특검법이 적용되면 빨리 진행이 됐을 텐데 예. 특검법 적용이 안 되고 형사소송법 적용이 되니까 형사소송법대로 하면은 이거는 늦은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특히나 이 내란을 지켜본 시민들의 시각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네. 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법률에는 네. 석 달 내에 해라 이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 신속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라고 예. 돼 있고 또 법원장은 인적 물적 그 지원을 최대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이제 1부하고 12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인데 예. 거기는 다른 재판을 안 해요. 그런 지원을 받고 있죠. 예. 요것만 해라. 그러니까 빨리 이제 하도록 법률에 따라서. 근데 신속히 하여야 한다 해서 이제 그러면 좀 빨리빨리 서둘렀으면 지금보다는 빨리 진행이 됐을 거다. 신속한 재판 네. 왜 안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항소를 한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네. 양쪽 다 항소를 했는데 윤석열 쪽에서 항소 이유서 내고 예. 그러면 법률에 어쨌든 내란특검법 3개월은 적용이 없고 형사소송법이거든요. 그럼 법률에 20일간 기간을 줘요. 네. 그러면 20일 딱 맞춰서 낼 거니까 예. 윤석열 쪽은. 네. 그러면 20일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또 답변서 내는 거는 검찰은 좀 빨리 한다 하더라도 내란 특검은 예. 또 이쪽이 또 최대한 시간을 끌겠죠. 끌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판사가 그 법에 보장된 20일 안 돼, 7일 내에 내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또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 판사님들도 언론이 제일 겁나. 그래요? 네. 진짜 좋은 보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호간에 이제 주고받을 거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첫 재판도 이제 빨리 잡힐 것 같고 네. 이제 재판이 잡히면 네. 요것만 이제 해서 신속히 하여야 한다 돼 있으니까 네. 매주 한 2번씩 하거나 하면 사실은 항소심 석 달 내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출발선이 지금 중요했네요. 말씀대로라면 땅 하면 출발하고 나면 신속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니까, 그죠? 그렇죠. 빨리 뛰어야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법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일부에서는 조이대 코트의 영향이 아니냐, 이 신속한 재판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이런 해석도 그렇게까지 의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제가 판사님들이 이렇게 저도 만나서 얘기도 많이 요새 후배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대법관들이 거의 친구들. 그렇죠. 예. 헌법재판소장님이 제하고 제일 친한 친구지.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우리 이제 그렇죠. 학번이 그렇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 판사님들이나 1심 재판자 이런 분들은 이제 좀 후배들이죠. 네. 이제 자주 통화도 하고 이제 제가 궁금하니까 또 한겨레 나오니까 제가 또 이제 또 물어도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다들 네. 판사님들은 진짜 친한 후배들은 검찰이 박살나는 거 보고 판사들이 겁이 안 날 수가 있겠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눈치 보고 빨리빨리 어쨌든 국민들 이렇게 욕을 안 먹도록. 극우 국민들 말고 이제 민주 시민들, 중도 민주 시민들 욕을 안 먹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건 의심하지 말자. 그런데 제가 한겨레 이제 단독 보도에 그거는 법률이 어쨌든 간에 좀 미스가 있어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재판 잡히면 한겨레가 또 단독을 때렸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또 노력을 할 것이다. 그거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겨레의 공이죠. 언론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재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께서 법외국제 관련돼서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게 그 말씀도 좀 한번 들어볼까요?
그 이제 제가 3월 12일 날 이제 법외국제 시행이 돼가지고. 예, 1호입니다. 예. 그 전에 제가 이제 예약을 했죠. 예.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공포돼야 시행이 되니까. 네. 이제 제가 찜해놔야 되겠다. 예. 이거 제일 지금 그 국민들이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작년 그 선거법 재판. 그게 6월 3일 한 달 후에 5천만 국민이 심판을 할 건데 예. 대법관들이 그 5월 1일 날 12명이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 뽑을 거야 이런 걸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읽어봤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종이주의. 종이로 반드시 7만 페이지를 봐야 된다. 종이주의라고도 하나요? 아니 서면주의인데. 서면주의. 예,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조희대 대법원 판결입니다. 예. 제가 법외국제 고발장 낸 거는 전부 조희대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만 가지고 제 내피셜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종이로 안 하면 그 판결이나 공소장은 무효다. 예. 없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게 조희대 판결문이에요. 예. 그런데 종이로 안 한 거는 거의 100%잖아요. 이거는 지금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하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아직은 미진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도 받고 하려고 거의 매일같이 전화 와요 저한테. 그래요. 이게 또 어설프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장이라는 건 검찰에 신청하고 검사가 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한테 받아야 되니까 판사가 솔직히 대법원장 대빵을 대법원장실을 틀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게 안 내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법부 본인들끼리 판사들끼리는 대법관 하면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존재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하느님이지.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게 되는 게 본인들의 인생의 뭐 유일한 목표죠. 유일한 목표라고 표현도 실제로 하죠. 아니 진짜 그렇죠. 그리고 그게 돈이거든. 결국은 돈이에요. 비즈니스인가요? 네, 그거를 하고 놓으면 몸값이 뭐 하늘과 땅 차이니까 도장 하나가 5천만 원이야. 그 대법관 하고 놓으면. 그 비즈니스 세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영장 전담 판사님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그리고 이제 박영재 대법관 두 분을 제가 고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종이로 출력하고 이런 거는 다 이제 또 그 실무팀 그 사무실 공간을 다 틀에 압수수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경찰청 이제 광수대 반부패수사부 여기가 특수부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하여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법리적으로도 한 변호사 자격이 있으신 그 수사관들 한 50명 이상을 투입해서 50명이나요?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50명 필요 없고 내가 그냥 다 써놨으니까 법리는 걱정하지 마시라. 근데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공수처도 제가 똑같이 고발장을 냈거든요. 거기서도 움직이나요? 공수처도 이제 자기들 또 명예회복도 있고 공수처가 너무 또 뭐 못한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사실 좀 부진했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에서도 지금 배당해가지고 왜냐하면 공수처가 사실은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이제 법외국제는 지금 만들었으니까 공수처 법률에는 없죠. 공수처 법에 따르면 대법관 판사는 공수처가 일단 수사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직무유기 직권남용 같은 거잖아요. 종이로 안 했다 직무유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위법한 판결을 했다 직권남용. 그거는 공수처가 할 수 있거든. 직무유기 직권남용도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와 직접 관련된 인지사건 해서 지금 만들어진 법외국제. 그러니까 내란죄 이런 것도 그래서 공수처가 했잖아요. 그 구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도 경쟁해서 해라 해서 제가 두 군데 다 넣었지. 지금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공수처는 또 이제 부장 검사를 했던 분들이 이제 지금 수사를 맡았기 때문에 또 본인들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찰보다는 나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간 니네들끼리 열심히 경쟁해서 대법원장을 잡아라.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제가 두 기관에 그 뭐 계속 제 의견서를 내고 있고 내면은 서울경찰청이 열심히 합니다. 바로 전화 와서 또 보충적인 거 질문도 하시고. 사실은 이 법 왜곡죄와 관련돼서 1호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이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내가 이 사건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지금 진행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주제 뭐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물론 나온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 제가 국민들께 예. 저한테 법외국죄로 고소 고발해 주십시오. 네. 내가 당했습니다. 형사 판검사한테. 네. 울부는 토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그리고 재판에서 졌는데 재산을 뺏겼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소 살이를 우리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내주십시오. 정말 분노하는 국민들이 하루에 대충 한 40-50건 예. 사건이 예. 제가 1년 할 사건을 2주일 만에 다 지금 그래요? 맡았어요. 예. 감당이 안 될 정도야. 예. 진짜로. 네네.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이렇게 그간의 70년 그 어떤 사법 독재, 검찰 독재에 정말 시달리고 있었구나. 우리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거 뭐 과거사를 다 이렇게 조사하고 또 신원을 억울한 거를 그렇죠. 회복시키고 있잖아요. 예. 제주 4.3, 여순, 뭐 5.18, 뭐 일제 강제징용 할 거 없이 예. 또는 간첩단 사건 등등. 야, 이 정도로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하구나. 진짜 울어요. 이게 현실에서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 현장에서. 네. 예. 꼭 윤석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더라도 예. 본인이 당한 거. 예.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 뭐 조희대보다 본인께 더 중요하지. 예. 조희대와 관련돼서도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실까?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정말 이것이 문제다. 중요한 게 조희대 판결문에 예. 조희대를 법외국죄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예. 놀랍죠? 그러네요. 3년 전 판결문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인한 현재 대법관들이 사인한 판결문이에요. 뭐냐? 그 아동 성착취물. 그게 이제 종전법은 벌금 때리도록 돼 있었어요. 너무 약하지. 그래서 이 법을 세게 때려야 된다. 해서 아동 성착취물은 휴대폰에 들고만 있어도 그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징역 10년도 때리도록 법을 세게 개정했어요. 그것을 1년, 2년 계속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잡혔어. 그런데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되냐? 지금 2년간 가지고 있어서 2년 전부터. 그러면 과거에 벌금 때려야 되느냐? 지금 만든 징역 10년도 때릴 수 있느냐? 조희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때려야 된다 이거야. 그거는 10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어떻게 하느냐? 계속되고 있는 계속범이다. 그렇잖아요. 계속 들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우선 경과 규정 부칙을 봐라. 부칙에 옛날 거는 옛날 법을 적용하라 돼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 부칙에 그런 조항이 없으면 현재 만든 강력한 새로운 법을 적용을 해서 전체 2년을 다 때릴 수 있다라는 게 조희대 판결문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종이주의, 종이로 안한 부작위 상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범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계속범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종전 직무유기 징역 1년 이하 약한 걸로 때릴 거냐 법외국죄 징역 10년 이하로 때릴 거냐 조희대 판결문에 따라서 이번에 법 만든 부칙을 보니까 과거지사는 과거법대로 직무유기로 적용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신법을 때릴 수 있다는 게 조희대 판결문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법외국죄 관련된 법외국죄 징역 10년짜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조희대 코트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당시 후보와 관련된 선거법과 관련돼서 10년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해하시는 게 그까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다. 과거로 소급하는 게 아니구나.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현재 범죄구나. 그런데 어쨌든 그 대법원 재판은 끝났지 않느냐. 고등법원으로 내려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종결됐으니까 그 과거지사로 소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옳은 질문이에요. 그것도 조희대 대법원이 이미 판결해놨어요. 나와 있다. 뭐라고 돼 있느냐. 기존에 종이로 안 한 거는 그 판결이 무효이거나 부존재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판결은 확립돼 있고 앞에 게 무효면 뒤에 것도 다 무효고 부존재한다는 것도 조희대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에요. 지금까지 실제로 해왔다는 거죠, 그런 판결을.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이 무효 또는 부존재, 무효인 그 재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고등법원에 내려와 있는 것도 무효인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러면
현재 대법원 판결이 무효고 부존재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에서 재판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거야.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현재 재판이 종결된 게 아니고 현재 조희대 선거법 사건은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결된 과거로 소급하는 문제가 아니다. 소급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현재 사건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법적 논리가 좀 있어서 네. 굳이 모셔서 이런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